에코프로비엠 급등 형태를 띄고 있어서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방 투자자든 주식선물 하방 투자자든 참고하셔서 본인이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전형적인 지난 3년간 전형적인 급등 작전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등을 하면은 급락을 수반하면서 장기적으로 발전을 하지, 이런 위치에서 여기서 막 15배, 10배를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사실은 그냥 차트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흔하게 보이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전 세력이 없고 급등시키는 세력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차트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데는 또 삐끼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더 오른다 하면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비트코인 때 머스크가 삐끼였던 것처럼 지금은 누가 삐끼인지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긴 기간의 N자처럼 한 번의 상승을 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극도로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죠. 여기서 40만원 갈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못 간다고 했을 텐데, 제가 HLB 보여드리면서 조금은 예전 패턴에서 벗어난 경우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이런 지점에서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단기적인 전 저점을 넘으려고 하다가 넘고 나면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실패하면, 지금 약간 장중이 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여기를 실패하게 되면은 일단은 비상등이 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넘으려고 하다가 페이크 치고 짝봉이라고 제가 명칭을 만들어서 알려드렸죠. 이렇게 되는 패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꺾이는 패턴은 너무도 다양한데, 일단은 마지막 기울기가 막판 스파트처럼 나오게 되면은 점점 더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좀 더 가더라도 이 기울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나겠구나. 제가 볼 때는 얘는 한 달 안에 꼬라 박힙니다. 더 가더라도요. 근데 지금은 오늘 여기를 못 넘을 경우이다. 넘고 나면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오늘 여기를 전고점을 밀려 내려오면은 121만 7천원이죠. 요거 종가 기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장중 선거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그거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요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냐면 21만 7천원을 넘어야지만 더 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요주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키포인트인데, 작전주 고점에서 음봉 거래량이 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크면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음봉인 경우 더 많고요. 양봉이라도 거래량이 너무 크게 되면은 기관 측에서 사주면서 주포들이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량이 많으면 보다 왜냐하면 이게 작전 주포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요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죠. 이것도 뭐 어디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하고 하면서 봐왔던 거기 때문에 수백 가지 급등주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통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주식수의 몇 프로가 나오게 되고 그게 음봉일 경우에는 거의 끝이더라. 이게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또 다른 게, 얘는 펀드가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외국계도 약간 제가 볼 땐 있고요. 어쨌든 진짜 주포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외국계인 것 같은데, 얘네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펀드가 매수를 해주죠. 그래서 세트리온이 제가 지금도 고점에서 급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세트리온도 멀은 이유가, 그나마 되게 늦게까지 지금 버티는 이유가 펀드 때문이죠. 뉴딜 펀드를 제가 비판했던 이유고, 얘네 뉴딜 펀드 2차 전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기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와 주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한 번에 막 뉴스를 터뜨리고 한 번에 팔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럼 어떻게든 올리면서도 어떻게든 얘네들이 다 처분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카카오꼴 난다. 카카오꼴 난다는 게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때를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물론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여기다 잠깐 하다가 상승할 거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요 정도 레벨은 사실은 저점에서 한 두세 배 오른 지점에 불과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이제
3년 전 저점 대비 20배가 넘기 때문에 여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어쨌든 상단은 여기든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카카오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점점 더 마지막 고점으로, 이게 특징입니다. 급등주의 점점 더 가팔라지죠. 급등량상 이게 주봉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 당시를 한번 제가 카카오콜 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점 패턴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카카오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전의 기울기보다, 예전에 오르던 기울기보다 가팔라지는, 이게 모든 게 특징입니다. 나스닥도 그렇지만은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려요? 작전주의 막판 스퍼트 개념. 거의 45도 각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영원한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마지막 고점에 삐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더라도. 그리고 나서 고점을 터치하고 요날 보세요. 요날이 고점이었는데 이건 하루로 끝났죠. 하루 넘었습니다. 장중에 넘었다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어쨌든 간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전 고점을 넘는 듯 하다가 못 넘고 나면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이셨어요? 자, 각도가 가팔라졌고 마지막 슈팅까지 했는데 거기를 넘으려는 것 같다가 떨어졌을 때에는 이 라인을 넘기 전까지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7만 원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한 4만 6천 원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시작이다. 그래도 카카오는 조금 착했어요. 반등이 착했어요. 여기서 나온 이 반등이 여기를 다시 이렇게 몇 번을 뚫는 거 상관없어요. 여기를 넘었더라도, 넘는다 칩시다. 또 떨어지면은 무조건 뭐예요? 전고점 넘기 전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는 오른다, 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고점에서는. 자, 두산의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도 경고한 거 기억나시나요? 요 고점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인데 마지막에 일봉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키포인트가 그러면 거의 다 말판에 기울게. 이거 보세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2차 상승인데 이것도 지지분 하다가 다시금 마지막 막판 스퍼트 내면서 좋은 뉴스와 함께 상승을 했는데 똑같죠. 얘는 더 반등이 작았습니다. 이게 거의 한 제가 알기로 30% 가까이 떨어졌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반등이 큰 경우도 있는데 작은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거래량 보이시죠? 고점에서 거래량 증가된다. 기억하세요. 셀트리온이 약간 전형적인 37만원대 고점일 때 보시면은 이해되시죠?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얘도 이제 막판에 어쨌든 무조건 기울기가 45도 얘는 넘잖아요. 일봉이 45도가 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데 얘는 참 불량한 게 두 번을 했다는 점에서 불량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 거의 가짜죠. 지금 뭐 사업 접었잖아요. 얘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에코프로비엠으로 보면은 지금이 이렇게 다 눌렸다가 지금 막 여기 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여기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넘고 더한 경우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것도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크면 얼마 못 가요. 그것도 처분 거래량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급등주는 매집이 안 풀리는 상태, 작전 세력이 지들까 안 판 상태에서나 그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막 삐질삐질 계속 많이 나오면은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하도 이제 펀드 자금이 커져가지고 그러면서도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HLB처럼. 근데 무조건 어떻다? 중요한 건 뭐야?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거. 여기는 이때는 못 넘었는데 나중에 넘었죠.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여기를 못 넘게 되면은 한 30% 정도 재상승하더라.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에 있는 전고점을 못 넘으면은 이 정도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든지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대충 몇 개 설명드려 이런 게 여러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전고점이 21만 7천 원을 깨지면 요주의하시고 단기 고점 될 수 있고요. 거래량 늘어나는 방 더 요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